일정량 이상의 노력을 투입하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신체를 단련시켜 전 세계 모든 선수와 겨뤄 승리를 쟁취해야 하는 운동선수는 그 노력의 결과가 고스란히 몸에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작은 덩치의 한국인으로서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 하는 선수들의 참혹하고 가여운 발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은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아인슈타인, 피카소, 프로이트 등 오래전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들 외에도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비틀즈 등등 현재 시대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만시간의 법칙을 지켰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만시간 동안 열심히 해야지라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시간을 채운 것입니다. 자기계발서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에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한 가지 분야에서 큰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1만 시간 동안의 학습과 경험을 통해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1만 시간을 도달하려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 소요되며 하루에 6시간씩 5년, 하루에 12시간씩이면 2년 6개월이 걸리는데요. 겉보기에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는 일반인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입니다. 작심 3일, 작심 일주일, 작심 한 달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나 전문가가 되든 그렇지 않든 1만 시간의 법칙이 의미하는 것은 그만큼 오랜 기간을 연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연습량이 많을수록 그 분야에 익숙해져 압도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학술적으로는 이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지만 매너가 사람을 만들듯이 연습량이 성공을 만드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선천적인 재능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여 그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한 분야에서 특출난 운동신경과 퍼포먼스로 경쟁을 펼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선수인데요. 운동선수와 일반인들의 차이점이라면 운동선수는 자신의 종목에 맞는 신체를 단련시켜야 비로소 경쟁을 펼칠 수 있습니다. 축구선수라면 발로 공을 차야 하기 때문에 다리 근육을, 야구선수라면 어깨로 공을 던져야 하기 때문에 어깨 근육을, 클라이머는 손끝으로 홀더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손끝에 악력을 키워야 하죠. 물론 모든 운동이 신체 전반적인 근육을 강화시켜야 하겠지만 특정 종목마다 더 많이 사용되는 근육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특성상 운동선수는 신체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비로소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 여하는 여지없이 몸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한국은 영토가 작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인구수를 보유하지 않은 극동아시아의 작은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국가에서는 때때로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스포츠 선수들이 등장해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한국인들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경기를 뛰고 있는 한 한국 선수에게 열화와 같은 응원을 보냈습니다. 바로 한국 테니스의 희망이라 불리는 정현 선수가 호주 오픈 준결승에 진출해 세계 최강이라는 로저 페더러 선수와 준결승전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정현 선수는 준결승 2세트 도중 경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무슨 프로스포츠 선수가 중도의 경기를 포기하냐며 비아냥대기도 했지만 경기 후 공개된 그의 발사진을 보고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그의 오른발은 물집이 터지고 생살이 드러나 너덜너덜해진 상태였고 그만큼 경기를 뛰어준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흔히 테니스를 두고 피 흘리지 않는 복싱이라고 부릅니다. 코트 곳곳을 누비며 공을 받아내고 공격을 해야 하는 특성상 방향전환이 많아 발과 무릎에 엄청난 무리가 생기죠. 더구나 상처가 나을만 하면 다시 경기를 뛰어야 하고 또 상처를 입고 다시 경기를 뛰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발은 단 하루도 성할 날이 없습니다. 프로 테니스 선수에게는 메이저 대회에 출전하는 것으로 그들의 가치가 증명됩니다. 총 4개의 메이저 대회가 존재하는데 1월 중순에 개막하는 호주 오픈, 5월 말에 개최되는 프랑스 오픈, 6월 말에 영국에서 개최되는 윈블던, 그리고 8월 말에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US 오픈입니다. 이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면 그랜드슬램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죠. 정현 이전에 메이저 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선수는 2000년과 2007년 이영택 선수가 US 오픈에서 16강에 진출한 것을 제외하고는 드러날 만한 성적이 없었지만 정현 선수가 2018년 호주 오픈 4강전에 진출한 것입니다. 16강전에서는 어릴 적 정현 선수의 우상이자 한때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던 노박 조코비치라는 전설을 꺾는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조코비치는 정현 선수를 두고 마치 벽과 같았고 세계 랭킹 10위권에 들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그의 승리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8강전에서는 샌드그렌까지 꺾고는 4강전에 올라 페더러를 상대했습니다만 2세트 도중 발등에 심한 통증을 느껴 경기를 포기하고 말았는데요.
정현 선수는 4강에 오를 때까지 단식 6경기, 복식 2경기를 치르면서 쉴 새 없이 경기를 치렀고 그 결과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패어버려 통증을 견디지 못할 수준이 됐습니다. 총 11일 동안 777분, 즉 12시간이 넘는 시간을 오롯이 코트에서 뛰어다닌 것이죠. 그의 발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한국인의 열정과 끈기를 보여주는 가장 자랑스러운 발이라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운동선수들의 발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그대로 발에 드러나기 마련이죠. 현재 전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인 손흥민의 발 역시도 굽고 뒤틀리고 엄지발가락은 빠져버려 시커멓게 멍들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토트넘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박지성 이후로 두 번째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뛴 선수로 기록됐지만 토트넘에게는 구단의 사상 최초 챔스리그 결승입니다. 이 결승에 오기까지 손흥민 선수는 엄청난 활약을 펼쳤는데요. 특히 맨체스터 시티라는 강팀을 상대로 8강전에서는 1차전 결승골, 2차전 2골을 터팀으로써 4강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그의 활약을 두고 해트트릭을 기록할 수 있었음에도 욕심내지 않고 풍부한 활동량으로 맨시티를 지치게 만들어버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무려 57년 만에 4강 진출이었죠. 그리고 결승전까지 내리 진출했지만 아쉽게 리버풀에 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결승을 앞두고 선수들과 찍은 사진에서 손흥민의 발이 강제로 공개됐는데 발을 얼마나 혹사시켰던지 엄지발가락은 검게 멍들어 있었죠.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의 엄지발톱이 깨진 자리에는 검은 멍이 들어있었고 남은 발톱 곳곳은 전부 깨지고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작다 싶을 정도로 꽉 끼는 축구화를 신는다고 했습니다. 미세한 감각까지 느끼기 위해서라고 하죠. 그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손흥민의 성장 과정은 만화에나 등장할 법한 스토리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춘천에서 직접 손흥민을 지도했고 하루 1000개씩 슈팅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과 친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트래핑 훈련만 5시간을 해야 했고 훈련이 끝날 때는 오른발로 리프팅하며 운동장 한 바퀴, 왼발로 다시 한 바퀴 해야 했고 중간에 떨어뜨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다고 하죠. 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강도 높게 훈련시켰고 결국 그의 발은 영광의 상처를 얻어야 했습니다. 발 모양이 예쁘지 않기로는 한국 피겨스케이터의 전설 김연아 선수도 못지않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피겨 불모지라던 한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해 전세계 피겨 역사를 새로 써버린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스케이트 종주국도 아닌 대한민국에 이런 선수가 등장했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요. 그러나 아름답고 우아한 그녀의 외모와는 달리 그녀의 발은 엉망진창이죠. 밴쿠버 올림픽에서 그녀가 평생 꿈으로 간직하던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캐나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녀의 발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날 검은색 바지와 짧은 단화를 신고 등장했는데 그 발이 포착된 것이죠. 복숭아뼈 부근에는 굳은 살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멍투성이의 발을 보며 많은 분들이 그녀의 노력을 짐작했습니다. 사진으로 봐도 아파 보이는 발을 이끌고 강도 높은 점프를 해왔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녀가 세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그녀를 휘몰아쳤을 겁니다. 가장 예쁠 나이에 가장 예쁘고 멋진 신발을 신고 싶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스케이트 하나만 신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그녀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죠. 그녀가 금메달을 획득했을 당시 펑펑 울던 모습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녀가 울 때 함께 울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뤄냈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 못난 발로 가장 유명한 분은 이분이 아닐까 합니다. 발레리나 강수진 씨죠. 사실 한국에서는 일부 특정 매니아 계층을 제외하고는 발레가 그다지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발레는 몰라도 강수진은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강수진 씨는 잘 알려진 분입니다. 몇 년 전 그녀의 발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됐을 때 사실 저는 그 발이 몹쓸병에 걸린 사람의 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계 최고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충격을 받았죠. 우연한 기회에 모나코로 유학을 가게 된 그녀는 모나코 왕립 발레학교에서 가장 발레를 못하는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생존을 위해 매일같이 고된 연습을 반복했고 연습 중 발가락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기도 하죠. 그러나 발가락 끝으로 서서 연기해야 하는 발레의 특성상 그녀는 발가락 뼈가 부러졌음에도 연습을 쉴 수 없었고 진통제와 붕대 하나로 버티며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업이 모두 끝나고 모두가 잠드는 시간에 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고 3주에 한 켤레씩 지급되던 토슈즈를 하루에 3개씩 달아 없앴죠. 연습하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발톱이 빠져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는 정육점에서 소고기를 사 튀어나온 뼈 위에 생고기를 덧대 연습을 강행했고
결국 그녀는 세계 5대 발레단이라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최초이자 최연소 아시아인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활동하게 됩니다. 항상 토슈즈에 가려진 그녀의 발을 일반인들이 볼 기회는 없지만 그녀의 발이 공개되는 순간 그녀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에 올라왔을까 하며 누구나 고개를 끄덕였죠. 강수진 발레리나만큼이나 못난 발을 자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박지성 선수인데요. 차범근 이후로 한국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구나를 알린 해외 축구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는 박지성 선수. 그는 선천적으로 허약하고 작은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축구 선수로는 최악이라는 평발까지 가지고 태어났죠. 하지만 박지성은 그 모든 약점을 이겨내고 결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인정받는 축구 선수로 성장했고 그 뒤에는 피나는 노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어릴 적 발의 감각을 키우기 위해 일부러 축구화가 아닌 맨발로 뛰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칫 킥이라도 잘못하는 날이면 엄지발톱이 부러지기 일쑤였죠. 어릴 때 이미 피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그는 성인이 되어 올림픽 대표팀으로, 국가대표팀으로, 아인트호벤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나아가면서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그의 발에는 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그의 발톱 대부분은 시커멓게 죽어버렸고 발바닥은 나무처럼 단단합니다. 그의 발을 본 이들은 흉하다, 이상하다, 못생겼다가 아니라 아름답다고 칭찬했죠. 발이 저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욱신거리가 아픈데 어떻게 참았을까 생각하면서 그의 노력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박지성 선수는 자신의 발을 남들 앞에서 꺼내놓기를 상당히 꺼려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예쁘지 않은 발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의 발 덕분에 우리 국민은 월드컵 사상 최초로 4강에 진출한 모습도 볼 수 있었고 한국인이 맨유라는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뛰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그 선수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칭찬을 받는 기분 좋은 간접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어쩌면 가장 자랑스러운 발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세계 여러 무대에서 활약하거나 활약했던 한국 선수들의 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선수들의 발은 지금도 물러터지고 고름이 생겼을 겁니다. 오늘만큼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선수들을 거울 삼아 우리 개개인이 노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